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은 언제나 잔인합니다. 특히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 새로운 시작을 눈앞에 둔 때 찾아온 이별은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효정 님 66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비 신랑 종수 씨는 친구의 부모님 장례식, 즉 초상집을 간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그가 사랑하는 효정 씨의 곁으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밤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초상집에 다녀오는 길,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종수 씨는 젊은 나이에 꽃다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뱃속에 소중한 아기까지 품고 있던 효정 씨에게 이 비극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과 함께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진 것에 대한 친정의 냉대까지 더해져 그녀의 젊은 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러나 효정 씨는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지키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모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 성공적인 사업가로 우뚝 섰다가 다시 뜻하지 않은 실패를 겪기도 했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낸 효정 씨의 놀랍고 감동적인 인생 드라마.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는 이효정. 올해 66회를 살았습니다. 제 삶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면 가장 빛나면서도 가장 어두웠던 젊은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20살에 풋풋했던 대학 시절, 운명처럼 종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미 오래전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 있었지만 종수 씨는 사업 때문에 한국을 자주 오갔고 우리는 국경을 넘나드는 애틋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저희의 사랑은 너무나도 뜨거웠고 결국 그 사랑의 결실로 소중한 아기가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일단 아기를 먼저 낳은 뒤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하고 미국에 계시던 종수 씨의 가족들, 즉 시부모님까지 저희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으로 나오셨습니다. 설렘과 행복으로 가득 찬 나날이었습니다. 저희는 미리 마련해둔 신혼집에 짐을 풀고 이제 곧 미국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릴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종수 씨가 한국에 도착한 바로 그날 밤, 친구의 부모님 장례식 소식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내일 아침에 보자는 말을 남기고 나선 그가 그 말대로 다음날 아침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혼집에 들어선 지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종수 씨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귀에서는 끔찍한 비명소리만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악몽이야. 종수 씨가 나를 두고 떠날 리 없어. 현실을 부정하며 저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뱃속에 소중한 생명을 품고 있는 예비 엄마가 겪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며칠 밤낮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눈물이 말라붙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종수 씨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를 가장 지켜줘야 할 친정마저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부터 낳았다는 이유로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고향에 오지 말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먹칠을 했다. 내 발로 고향 땅을 밟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친정에서마저 버려지다시피 쫓겨난 저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처지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하는 미혼모가 된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남아 종수 씨와의 추억이 가득한 신혼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통이었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은 달랐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저와 뱃속의 손주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들은 미국으로 돌아가시면서 효정아, 우리 아들 목까지 내가 잘 살아줘야 한다. 이 아이만큼은 넉넉하게 키워야지라며 적지 않은 큰 돈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 돈은 저에게 단순한 위로금이 아닌
살아남으라는 종수 씨 가족의 간절한 당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낯선 도시, 평택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을 묻고 뱃속의 아이와 함께 굳게 버텨내야 했던 저의 젊은 날은 마치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홀로 피어나는 강인한 들꽃과 같았습니다. 비록 시작은 비극이었지만 이 시련은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당시에 저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아이를 위해 저는 절망의 강을 건너 스스로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서야 했습니다. 평택의 자리를 잡고 숨을 고른 뒤 저는 생계를 위한 치열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외에는 별다른 사회 경험도 없던 젊은 미혼모에게 세상은 냉정했지만 뱃속의 아기와 종수 씨 가족이 제게 맡긴 책임감을 생각하면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주신 돈이 있었지만 그 돈은 아이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했을 때 떠오른 것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평소 음식을 만들면 주변 지인들로부터 효정아, 너 정말 손맛이 좋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사 먹는 것보다 내가 해준 게 훨씬 낫다는 칭찬을 자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식당을 차리기로 결심했지만 사업 경험이 전무했기에 일단 큰 규모의 식당에 취직하여 현장 경험을 쌓기로 했습니다. 접시 닦기부터 시작해 식자재 관리, 손님 응대, 그리고 주방 보조일까지 저는 악착같이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도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혹은 잠시 맡겨두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억척스럽게 생활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 아이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고 억척스럽게 일하는 동안 저는 주방의 모든 기술을 익혔습니다. 아이가 씩씩하게 자라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저는 드디어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주신 돈과 제가 땀 흘려 모은 돈을 합쳐 작지 않은 규모의 식당을 평택 한복판에 열었습니다. 오픈 초기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제 손맛은 역시 손님들의 입맛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차려낸 음식들은 집밥보다 맛있는 식당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김치찌개는 뭔가 달라. 깊은 맛이 있어.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이 느껴지네. 엄마가 해준 맛이야. 손님이 늘어나는 속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은 점심시간만 되면 문 밖까지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결국 저는 쉴 틈 없이 일하면서 2호점을 오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호점은 1호점보다 더 큰 규모로 준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운이 좋았던 것인지 아니면 제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인지 2호점 역시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두 곳의 식당이 모두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저는 그야말로 평택에 소문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땀 흘려 일하는 억척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역에서는 이미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음식을 맛보러 오는 손님들뿐만 아니라 사장님, 체인점 생각 없으세요? 음식 비법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며 사업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손맛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체인점 사업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기업 규모는 아닐지라도 평택 지역에서는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탄탄한 사업체가 되었습니다. 홀로 시작한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저는 이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모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딸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종수 씨에게도 친정에게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나도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빛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사업가로서 탄탄한 자리를 잡고 통장 잔고가 쌓여갈수록 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죠. 이전에는 안면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 사장님, 저희랑 같이 사업 좀 하시죠. 이 아이템은 대박입니다. 라며 온갖 화려한 사업 계획서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험한 세상, 종수 씨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돈을 벌어본 경험밖에 없었기에 사람들의 달콤한 말과 화려한 청사진에 쉽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욕심도 저를 끈질기게 유혹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발을 담근 곳은 다단계였습니다. 단기간에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다. 이건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다라는 말에 현혹되어 그들이 만들어 놓은 화려한 시스템과 꿈에 빠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곧 더 큰 수익을 얻으려면 더 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그들의 논리에 따라 제 전 재산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피땀 흘려 모았던 소중한 돈이 마치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억 원을 허공에 날리고 나서야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함정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추락하는 기분은 종수 씨를 잃었을 때만큼이나 뼈아팠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돈을 잃었지만 그 다단계 모임에서 평생의 인연이 될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두 번째 남편 용수 씨였습니다. 용수 씨는 저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제가 겪는 좌절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다단계 사업을 접고 재정비가 필요했던 저는 용수 씨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음식점 사업에 미련을 두지 않고 평택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준 식당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용수 씨가 제시한 새로운 아이템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용수 씨는 열정적이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나 용수 씨 모두 실제 경험이 전혀 없는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수 씨를 믿었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든든했습니다. 매일 밤을 새워 사업 계획을 짜고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저는 용수 씨만 믿고 제 마지막 남은 자본금까지 모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알지 못하는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무지와 용수 씨의 서툰 경험이 빚어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시장 분석도 자본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진행된 사업은 시작부터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단계 실패 이후 남아있던 모든 재산을 이 새로운 사업에서 잃고 말았습니다. 식당을 통해 모았던 돈, 다단계로 잃었던 돈, 그리고 남아있던 모든 돈까지. 저는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시련만 찾아오는 것일까? 종수 씨가 떠난 벌을 받는 것일까? 사업 실패와 재산 탕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용수 씨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여보, 괜찮아. 우리 몸만 건강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되라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수십억을 벌어봤다가 다시 수십억을 잃어버리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의 쓴맛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었지만 이 고난은 저에게 돈의 허망함과 인생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값비싼 수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밑바닥부터 일어서야 하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했지만 이번에는 그 과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용수 씨와 함께라면 그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연이은 사업 실패로 모아놓은 돈은 거의 다 잃었지만 재산을 잃는 동안 용수 씨와의 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돈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떠났지만 용수 씨는 제가 가장 힘들고 궁핍했을 때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업에 실패하고 함께 재기를 준비하면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결혼합시다. 돈이 없어도 당신만 있으면 돼. 마침내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돈이 없었기에 화려한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되고 행복한 결혼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 시기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딸 역시 엄마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성숙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딸은 엄마 돈보다 진짜 사랑을 찾은 것 같아. 용수 아저씨랑 행복하게 살아라며 저희 둘의 앞날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지난 날을 통틀어 돌아보면 지금 돈은 없지만 용수 씨와 함께하는 이 시기가 제 삶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인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 주지 못했던 심리적인 안정감과 따뜻함이
제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론 행복한 결혼 생활과는 별개로 생계를 위한 재기는 필요했습니다. 실패했던 사업은 결국 정리수순을 밟게 되었고 저희는 다시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해야 했습니다. 그때 용수 씨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의외로 외롭고 만남을 어려워해. 우리 결혼 상담소를 해보는 건 어때?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결혼 상담을? 하지만 용수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우여곡절 많은 삶의 경험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용수 씨는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희는 작은 사무실을 얻어 결혼 상담소를 작게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대규모 식당 사업이나 실패했던 신규 사업과는 달리 정말 소박하고 조용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사업이 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진심 어린 상담과 성실한 매칭 노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고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수입은 이전처럼 하루아침에 수십억을 만지는 큰 돈은 아니었지만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괜찮은 수입을 꾸준히 벌 수 있었습니다. 용수 씨는 사업 계획과 마케팅을 담당했고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매칭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특히 저희는 국제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이 분야의 수요가 많았고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진정성 있는 중개 덕분에 국제 결혼 사업 부문에서도 수입이 너무 좋았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선 저희는 이제야말로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그리고 돈이 전부가 아님을 몸소 깨달으며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저희의 소중한 딸도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좋은 인연을 만나 시집을 갔습니다. 딸을 결혼시키고 나니 이제 정말 용수 씨와 저 두 사람만의 행복한 시간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제가 혼자 억척스럽게 식당을 운영하며 큰 돈을 벌 때는 매일같이 바쁜 시간에 쫓겼습니다. 통장에 돈은 쌓여갔지만 왠지 모르게 제 삶에는 여유와 행복한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오로지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과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돈도 벌리고 있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이 출근해서 고객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같이 퇴근합니다. 퇴근 후에는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서로의 하루 일과를 나누며 웃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 용수 씨를 향한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저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며 제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날 겪었던 비극적인 이별의 상처를 용수 씨가 따뜻한 사랑으로 완전히 치유해 준 것 같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는 거야.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저희는 마치 풋풋한 신혼부부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함께 일하며 건강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주말에는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 소소한 행복을 만끽합니다. 결혼 상담소를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과 이별을 지켜보는 저희는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동반자라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돈의 유혹에 빠져 수십억을 날려보기도 했지만 결국 저에게 남은 것은 사랑하는 딸과 그리고 힘든 시절을 함께 이겨내준 용수 씨였습니다. 저는 지금 제 삶의 모든 우여곡절을 겪어낸 강인한 제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삶에 찾아와준 용수 씨에게 깊이 감사하며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효정 씨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이별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선 강한 여성의 성공 스토리이자 물질적 풍요가 아닌 진정한 사랑을 통해 행복을 완성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